솔직히 성적표를 안 보면요, 중고등학교 때, 애가 중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안 보면 애한테 잔소리할 게 없어요. 애를 미워할 일도 없어요. 소리 지를 일도 별로 없어요. 코스트코 장 보러 왔는데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해놓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예쁘다, 이 장면 남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어제 밤에 봄살림 영어 수업 끝나고 나서 잠깐 라방 했었거든요. 잠깐이 아니다, 한 2시간 정도 술라방을 했었는데, 항상 제가 라방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주로 아이 엄마표 영어 어떻게 끌어줘야 되냐, 아이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데, 문득 어제 집에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내가 대답하는 대로 애 키우면 서울대는 못 보낼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란 사람이 학벌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좋은 대학 가면 좋죠. 왜냐면 아이 인생이 그나마 조금 순탄하니까. 근데 더 이상 이제 학벌이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가 있는 아이, 그런 아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제 몫을 챙기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다, 나는 내가 스카이를 나왔고, 그리고 내가 내 학벌로 이득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 습관 잘 잡아서, 특히 공부 습관 잘 잡아서 인류대를 보낼 것이다. 그러려면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겠죠. 유치원 때 어떻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제가 하는 대답을 귀담아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항상 제가 인스타 피드에도 썼지만 애들한테 맨날 져요. 제가 어떤 규칙이나 분명한 틀을 가지고 애들 키운 건 맞는데요. 그런데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의 행동을 아이들은 반드시 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그래? 오늘 너무 피곤해? 그럼 잘까? 약간 이렇게 조금 무른 엄마? 그런 엄마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엄마한테 어떤 요구를 하거나 거부를 강하게 표시하거나 그랬을 때 엄마가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서든 해야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맨날 진단 말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맨날 바보같이 아들한테 휘둘리면 애들이 꼬맹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엄마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껏 거부도 이제 간헐적으로 하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심한가? 오늘은 엄마가 읽어주는 거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중해서 듣기도 하고, 특히 둘째는 이제 쓰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애가 쓰는 걸 힘들어하면 그래, 그럴 수 있어. 엄마가 왼손으로 써보니까 진짜 힘들더라. 네가 지금 딱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그치? 연필 잡고 글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왼손으로 막 대피를 해줘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저희 애도 약간 짠한 느낌이 드나 봐요. 엄마가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애들이 뭔가를 심하게 거부하거나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면 저는 항상 져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가 맨날 져주면 아이와의 관계는 되게 좋아지는데, 엄청나게 뛰어난 성적을 유지한다거나 반에서 1등, 전교 1등 유지한다거나 이런 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즐거울 만큼만 공부를 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면서까지 도끼를 풀면서 공부를 하는 아이로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내가 추구하는 게 엘리트고 서울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어제 새벽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인스타에 끄적거렸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시는데 저는 저희 아이들 성적을 보지 않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하면 이제 성적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겠지만 엄마표로 이렇게 정성껏 엄마가 책 읽어주고 영어 환경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주고 그런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웬만하면 공부를 좀 잘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시험을 좀 잘 보는 편이죠. 저희 애들도 그랬고요. 물론 실수해서 문제를 틀리기도 하고 완전 엉뚱한 실수해서 문제를 많이 틀리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 만점을 받아와요. 그래서 저희 큰애도 그렇고 작은애도 그렇고 엄마 나 올백 맞았어, 수학 100점 맞았어, 국어 100점 맞았어. 국어는 거의 100점을 맞습니다. 엄마표를 키우는 아이들은, 특히 모국어 독서에 신경을 쓴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냥 잘했네, 100점은 의미가 크지, 이런 얘기를 해주고 말았고, 애들은 좋은 점수를 받으면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제일 먼저 달려와서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엄마가 실망할까봐 되게 마음 아파해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려와서 엄마한테 성적을 말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올백을 맞았다든가 100점을 맞았다든가 이런 얘기는 해주는데, 시험을 못 봤을 때는 말을 안 해요. 시험 결과가 나온 걸 엄마가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성적표를 안 가지고 오고, 그러면은 너의 성적표 안 가지고 와, 다그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차마 사랑하는 엄마한테 그 성적표를 들이밀지 못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저는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아예 프라이버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성적표 점수가. 그리고 저도 되게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적표에 적힌 그 숫자를 보면, 표준 편차를 보면 아이를 하대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막대하고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할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저의 반응이 짐작이 되니까 그래서 더 성적표를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엄마가 성적표를 잘 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 성적 가지고 다그치지도 않고 하면 자기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자기 스스로 느껴서 이번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나 이거 100점 맞았고 이거 뭐 A 받았고 이런 얘기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로 일어나게 하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 마음이 다치지 않고 건강한 승부욕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성적표에 가난한 굉장히 관대한 엄마였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성적표에 관대하면 확실히 애들이 전교 1등하고 반에서 1등하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공부는 잘하는데 기를 쓰고 공부하진 않는? 그런데 성적은 공부 안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나오는? 공부라는 것도 약간 기질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틀리는 걸 못 견뎌하고 등수가 낮아지는 걸 못 견뎌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애들, 스스로를 굉장히 옥죄면서 공부하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엄마가 말려도 공부를 하니까 상관없고 저희 애들처럼 뭐 절 닮아서 그런 거겠죠. 저도 사실 성적에 목숨 걸진 않았거든요. 성적에 목숨 걸고 저 선생님 출제 성향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건 되게 후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더 소설책 읽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였는데, 그렇게 성적이나 등수에 크게 연연을 하지는 않았던 이유가 죽었다 깨나도 전교 1등하는 걔처럼은 못할 것 같다라는 걸 좀 빨리 감지를 했던 것 같아서 성적에 관한 애들한테 좀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최선을 다했으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정도의 멘트는 할 수 있어도 이번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이러니까 이 과목이 폭망하네?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시험 보니까 이렇게 불안하네? 이런 걸 애들 스스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지나가면서 멘트 정도는 할 수 있죠.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지. 그런 기분 기말고사 때는 느끼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얘기? 그런 얘기는 하죠. 뭐는 100점 맞았는데 뭐 기간은 망했어. 뭐 망한 게 몇 점이야. 이렇게 저희 둘째는 그런 얘기를 좀 해요. 큰 애는 차마 말 못하더라고요. 망한 과목이 몇 점인지. 둘째는 워낙에 자기 자신도 시니컬하게 바라보는 애기 때문에 폭망한 과목 이제 점수를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점수는 공부를 안 해서 그 점수가 나온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수가 나온 거야. 수업 시간에만 집중을 해도 적어도 몇 점 이상은 나오는 게 정상이야.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이 정도 얘기만 하고 넘어가요. 너무 길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면서 그렇게 혼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사람 점수 가지고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가정에서 엄마가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애가 성적을 그 점수를 받고 싶어서 그 점수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점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시험 준비 기간 임하는 자세를 봤을 때 이번에 조금 느슨하게 하는 걸 보니 점수가 조금 많이 떨어져서 애가 놀래겠다라는 생각을 엄마는 했어. 그 정도 말은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모욕까지 주면서 애를 쥐잡듯이 잡을 이유는 전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인스타 피드에도 적었지만 아이들의 성적,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 성적이 우리 아이의 학업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 논술식으로 조선시대에 이런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그런 평가라면 의미가 있죠. 하지만 이거는 답 찾는 그런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원다형 그런 평가에서 아이가 받아오는 점수가 과연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그 논리, 사고력, 얘가 그 교과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걸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적표 내지는 그 성적표에 적힌 점수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이의 학업 능력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 아이가 지금 제 학년이 배워야 될 것을 잘 배우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가늠을 하냐? 시험 성적표를 그렇게 안 보신다면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저희 아이가 내뱉은 말을 통해서 가늠을 할 수 있어요. 엄마 평화 하시는 분들은 아이랑 항상 책을 읽고 같이 영화를 보고 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신문 스크랩 늘 하시던 분들은 아마 기사를 통해서 그 뉴스를 매개로 아이의 생각이나 아이의 논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쓰기를 시켰기 때문에 쓰기를 통해서 충분히 아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꽤
날카롭게 분석을 하고 있구나. 내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엄마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얘가 건드리고 있구나. 이런 걸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가 맨날 쓰는 그 신문 스크랩이랑 아이랑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Damn, son, where'd you find this? 그리고 또 아이가 읽는 책이 생각보다 수준이 있고 아이가 이런 분야의 책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독서와 글쓰기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보다 더 많은 걸 학습시키고 더 많은 걸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단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엄마표 영어로 쭉 잘 하시던 분들도 항상 한 7살, 8살 혹은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되면은 우리의 영어가 잘 되고 있는 걸까? 의심을 하세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이나 국내에 좀 잘하는 애들이 모인다는 영어학원 가서 레벨 테스트를 그렇게 보십니다. 저는 솔직히 레벨 테스트의 그 점수도 안 믿어요. 레벨 테스트의 그 레벨도 저희 아이의 영어 실력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그런 레벨 테스트가 있겠죠. 어떤 테스트건 간에 굉장히 긴장된 상황 속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답을 써내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서 나오는 레벨이 결코 저희 아이가 영어로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영어 원서를 편안하게 읽는 그 독해력, 문해력, 영어 영상이나 CNN을 편안하게 듣는 그 듣기 실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어떤 아이들은 그런 레벨 테스트 너무 좋아하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엄마 나 토플 시험 볼래. 내 영어 실력을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받고 싶 이런 아이들도 있죠. 준비가 된 아이들은 그리고 그 테스트를 봐서 최상위 레벨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테스트를 봐도 돼요. 테스트를 통해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기보다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으면 좋아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저는 성공의 경험을 더 많이 쌓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의 경험은 저희가 대학 입시를 시작으로 해서 해마다 겪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비교당하고 점수로 평가되고 스펙으로 평가되고 그런 거는 대학교 때 성인이 돼서 충분히 맛봐도 되는데 적어도 어린 나이에는 특히 초등학생들은 그런 테스트를 일부러 봐가면서 좌절할 그런 기회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영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토익 시험 보면 만점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 레벨 테스트를 보려고 하는데 워낙에 탄탄해서 영어 독서나 듣기가 탄탄해서 저기 영어 유치원 가서 레벨 테스트 받으면 최상위 반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아이의 실력을 그리고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 영어 능력을 점수화하는 그런 테스트는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벌과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키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점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걸 이제 대화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추리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애를 윽박질 이유도 없고 내가 애를 모욕 줄 이유도 없고 하대할 이유도 없고. 솔직히 성적표를 안 보면요, 애가 중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안 보면 애한테 잔소리할 게 없어요. 애를 미워할 일도 없어요. 소리 지를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대신 서울대는 못 가요.